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앤디술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도체는 한마디로 밴드갭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공책에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갭의 생성 원리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 선 두 개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밴드갭이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 했었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공책에 이렇게 선 세 개를 그려놓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페르미 레벨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존재할까? 이것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한번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밴드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에너지 밴드갭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PN 다이오드에서의 동작 원리 또는 바이폴라에서의 동작 원리 또는 모스펫에서의 동작 원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PN 다이오드에서 이게 이제 이큐빌리엄 상태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바이어스, 마이너스 바이어스 줬을 때 이 밴드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밴드갭이 변화하면서 전자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홀이 어떻게 넘어가고, 여기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고 또는 디퓨전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PN 다이오드 배우고 이제 NPN,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또는 그 모스펫을 배울 텐데, 이런 에너지 밴드갭 의 어떤 그런 모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반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밴드갭의 생성 원리를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원자의 모델부터 한번 어떻게 변천됐는지 미리 쭉 리뷰를 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옛날 과학자들이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뭐 톰슨 모델,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현대 물리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또는 러더포드 모델, 여기까지는 뭐 거의 틀린 모델이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나마 좀 잘 맞다고 한 게 이제 보어 모델부터입니다. 보어 모델은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오비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자의 궤도를 이제 오비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갭이 존재한다고.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갭.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주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 위에 에너지가 높은 준위에 있는 에너지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뭐 빛을 발거나 또는 열을 내거나 뭐 그러죠. 자, 보호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공학에 사용되는 그 근본은 그냥 보호 모델을 근간으로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이 보호 모델보다 더 정확한 슈레딩거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 슈레딩거 모델 가지고 반도체 공학을 설명한 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반도체 공학에서는 이런 보호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줄짜리 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세 줄짜리 그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제 아까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실리콘 원자 두 개를 한번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쫙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쭉 주기적으로 배열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각 오비탈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편의상 이렇게 뺐습니다. 그랬을 때 온도를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서 이제 초클라스키 법이라는 방법으로 실리콘을 이제 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가하면은 서로 이제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합을 할 때 최각의 오비탈에 해당되는 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이 최각에 해당되는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스플릿되면서 새로운 밴드갭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스테이트는
밸런스 밴드 밑으로 내려가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스테이트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으로 이제 하면서 컨덕션 밴드를 이제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밸런스 밴드 또는 컨덕션 밴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실리콘 원자가 했을 때 최각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되고 스플릿돼서 새로운 밴드갭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 밴드라고 그랬고요. 또 이거는 컨덕션 밴드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겁니다. 밴드와 밴드 사이에 갭.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시죠. 그 전공책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쪽의 그림은 실리콘 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원자 이제 이렇게 분리됐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오버랩되고 스플릿 되면서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가 형성되고 컨덕션 밴드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밴드 갭이 형성되는 거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자가 따로 존재했을 때, 또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오버랩되고 스플릿되는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공책에 보시면 이걸 보면 여기 이제 분리된 경우, 이제 오버랩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갭 같은 경우 이렇게 아까 세 줄로 그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처럼 그 실리콘 최각 전자는 이렇게 오비탈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채워진 전자는 요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고 빈 스테이트는 컨덕션 밴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열 에너지를 주면은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컨덕션 밴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분포, 이런 전자가 이제 어떤 온도를 받아서 그 올라가는 거를 이제 어떤 분포식을 이제 처음 발명한 것이 이제 페르미라는 사람과 디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페르미 분포식을 만들었고요. 그 분포식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에너지 밴드갭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에너지 밴드갭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에너지 밴드갭이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뭐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딱 두 종류의 전류가 있는데 디퓨전 커런트와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습니다. 먼저 드리프트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밴드갭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게 왜 휘어져 있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왜 휘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밴드갭, 요 밴드갭이라는 건 어차피 요 위에 이제 에너지의 플럭스죠, 그렇죠? 이제 오비탈이지 않습니까? 오비탈을 이제 그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새로운 이제 두 개의 오비탈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기는 건데 이걸 이제 컨덕션 밴드, 이제 편의상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이제 칭한 것뿐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에너지죠, 그렇죠? 에너지.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엘렉트릭 필드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없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에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필드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철가루를 뿌립니다. 철가루를 이렇게 뿌립니다. 철가루를 뿌리면 이 철가루가 이런 그 마그네틱 필드 그대로 이제 에너지 흐름 그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자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변형이 됩니다. 이 철가루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죠. 바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렉트릭 필드. 자,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평형 상태, 그러니까 이퀴밸런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엘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그 엘렉트릭 필드 전장을 이제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쉽게 얘기하면 뭐 100볼트를 한번 걸어보죠. 100볼트 내에 그 에너지 밴드갭을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마그네틱 필드처럼 이게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뒤틀어지죠. 예, 뒤틀어지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100볼트는 너무 심한 거고요. 뭐 10볼트를 걸었다. 그랬을 때 이 간격에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총 한 5V 그러면은 5, 4, 3, 2, 1, 0 이렇게 볼테이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커지게 되기도 하고 되게 작아지기도 하겠죠. 자, 근데 엘렉트릭 필드가 결국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이제 에너지를 넣으면은 이게 그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냐?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인데요. 에너지 준위를 마이너스 쪽이 이제 에너지 준위를 이제 높여주게 만들고 이 플러스는 에너지 준위를 낮춰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가 마치 여기에 전자의 소스를 상대적으로 전자의 소스를 더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 전자 에너지 준위가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이 전장은 지금 이렇게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는 그 엘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전자가 있으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홀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형 상태에 평형한 그런 에너지 밴드 갭이 이런 엘렉트릭 필드를 만나면 이렇게 변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제가 magnetic field를 이제 예를 들면서 magnetic field에 또 magnetic field면 변형되는 것처럼 electric field에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변형이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3볼트를 걸었다. 그러면은 3, 2, 1, 0 이렇게 그 볼테이지 드랍이 일어나겠죠. 예,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런 그 평행한 그런 그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휘게 된다, 뒤틀리게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 이 밴드 갭이 있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여기 사선을 그렸습니다. 사선을 그린 걸 보면은 자, 여기 페르미 레벨이라는 정의는 0.5입니다. 0.5를 가지고 여기에 그 페르미 디락 펑션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페르미 디락 펑션을 그려보면은 요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는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 치고 올라가는 이 여기에 더 많은 전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컨덕션 밴드에서 멀어지면 가운데 가면은 이거는 거의 인트린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트린지 같은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는 300도 K 같은 경우에 1.5 곱하기 10의 10승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자의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페르미 레벨을 있다면 여기서 페르미 디락 펑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요 가까이 있는 걸수록 훨씬 더 여기 그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굉장히 많다. 또 여기 전자가 작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잉크를 물에 딱 뿌렸을 때 잉크가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쫙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 디퓨전 커런트, 또 확산 전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는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 그런데 모양은 에너지 밴드 갭의 모양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퀴블럼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 열적 평형 상태에서 N타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1번, 3번, 1, 2, 3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바뀌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밴드 갭이 휘어져 있고 휘어지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커런트가 그런지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잘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